안녕하십니까. 블록투나잇의 권성입니다. 저희 블록투나잇은 앞으로 블록체인 관련한 소식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20일 SEC는 바네크, 솔리드X, 시카고 옵션거래소와 비트와이즈,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가 제출한 두 건의 비트코인 ETF 승인 제안서를 연방정부 공보에 정식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시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본 유입이 이루어져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EC는 지금까지 높은 가격 변동성 및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비트코인 ETF 신청을 기각하거나 반려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승인 여부에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ETF 승인 결과는 4월 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암호화폐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코인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인업 사무실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업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개업해 월드뱅크 코인을 발행한 코인업은 단기간에 50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는데요. 특히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코인업의 경우 소속 회원 사내의 거래소 중 상장하거나 상장 검토를 한 곳이 없다며 협회나 회원사로 속인 사기성 거래소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채굴업체 엔체인의 CEO이자 비트코인 SV의 수장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크레이그 라이트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암호화폐 자산 운용 방식과 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서에 자신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소개했습니다. 1997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으로 블랙넷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며 본인을 소개한 그는 선서후 증언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는데요. 라이트는 지난 2015년부터 몇몇 다큐멘터리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비트코인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사토시가 비트코인 첫 거래 당시 사용한 암호 블록을 직접 시연해보겠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증명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업계는 냉담한 반응입니다. 이더리움 공동 참립자 비탈릭 부테리는 공개적으로 크레이그는 사기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비트토렌트 토큰 구매자들에게 구매 금액보다 많은 토큰을 에어드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낸스 측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트위터에 테스트 작업 중 직원이 실수로 BTT용 에어드롭 버튼을 누른 것이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바이낸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바이낸스 런치패드에서 벌어졌다는데요. 토큰인 패치를 판매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바이낸스 직원이 실수로 BTT 토큰에 에어드롭한 것입니다.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현재 정확한 피해액은 집계되지 않았으나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토렌트 토큰의 에어드롭을 받은 일부 고객이 출금한 것으로도 알려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채굴 대기업 비트메인이 차세대 채굴 프로세서를 선보입니다. 18일 비트메인은 에너지 효율을 높인 새 채굴칩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ASIC 채굴칩 BM1397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 SHA-256 알고리즘 기반 작업 증명,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제품인데요. 비트메인은 성능, 칩 크기, 에너지 효율 모두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채굴에 적은 전력을 소비하며 이전 버전 BM1391보다 전력 효율이 28.6% 더 높아졌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새로운 칩은 올해 말 공개될 새 채굴 장비인 엔트마이너 모델 S17과 T17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에는 언제쯤 해가 뜰까요?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해킹 및 사기 피해 소식만 들리네요. 지난 1월 ICO 실태 조사를 맞아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ICO 금지 기조를 유지 중입니다. 최근 금감원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한동안 줄어들었던 사이버 사기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데요. 여전히 관련 업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국내에서 계속 사기와 해킹 피해 소식이 들리거든요. 암호화폐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코인업은 최근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또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비는 프라이빗 키를 분실해 암호화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며 파산을 앞둔 상황입니다. 코인비는 지난 2017년 270억 원대의 해킹 피해를 입었던 유빗을 인수한 업체여서 더욱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이는 한국이네요. 국내 날씨는 흐림입니다. 노르웨이 내의 한 도시가 거래 및 교환 수단으로 암호화폐만 사용한다고 하네요. 다소 황당하게 들리시죠? 2017년 만들어진 무정부 자본주의 도시 리버스타드시는 암호화폐 시티코인만을 사용해 거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티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시티 플랫폼 체인 시티 내에서 호환해서 사용될 예정인데요. 도시 내에서 노르웨이 법정화폐 크로네는 금지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리버스타드시의 거주민들은 신원관리, 정책 결정, 투표, 재산 토지 등록, 계약 보험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독일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여러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모든 전문가를 초대해 향후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인데요. 베를린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정부에게 산업 규제를 공식화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어왔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가 독일 정부의 블록체인 관련 입법 과정으로 이어질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논의는 논의일 뿐이기 때문이죠. 일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합법적인 규제가 없어 진입 장벽이 높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날씨는 흐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암호화폐를 선물 거래에서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에 있는 상품 선물 거래 감독원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을 선물 거래에서 운영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정립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대다수 기업들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승인을 구하고 등록 신청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하네요. 기업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현명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지금까지 코인웨더의 권성이었습니다.